날씨 많이 추우시죠? 네, 아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이슈들이 이번에 저번 주 미국 방문 때 많이 이제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도부에서 몇 가지 이제 비공개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중에는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이슈들 몇 개는 아직 강원도지인데 여러분께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공화당이 지금 어떤 공산주의를 이제 물리치기 위한 어떤 그런 연합전선의 최전선에 있고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질 않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미국에 이제 가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워싱턴하고 LA 그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초행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쪽에서 어떤 식의 상황인지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알지 못한 채로 이제 행사 준비를 하면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미국 교포분들이 많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굉장히 많이 아시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시차로 16시간 차이 나고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랑 굉장히 똑같은 이유로 고통받고 굉장히 비슷한 이슈에 분노하시고 이제 굉장히 우리랑 똑같은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뭐냐, 여기도 좌빨이 많아요.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거기 계신 교포분들한테 미국에도 좌익 빨갱이가 많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들었냐면 또 그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스파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 날에 숙소에 좌익 빨갱이가 쳐들어가지고 위협을 하다가 퇴출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미국 쪽내 우리에게 동조하는 분들이 진짜 그 이국당 한가운데서도 좌빨들하고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하신 게 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궁금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교포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규모가 어떻고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공화당하고 어떻게 교류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쪽이 이미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마다 이제 규모의 차이도 있고 뭐 어떤 조직은 좀 오래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난 조직도 있고 하지만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미국의 이제 각 지역, 그러니까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워싱턴하고 LA 두 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 LA하고 워싱턴 내부에도 조직이 있지만은 인근 지역에 지금 모여들고 계신 거예요, 동지님들이. 예를 들면 뭐 LA 같은 경우에 시애틀에서도 방문하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뭐 보스턴이나 아니면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이런 인근에서도 이제 워싱턴 행사에 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두 거점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조직화가 되지 않은 일반 교포분들도 우리공화당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기억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백악관 쪽 인근에 한번 지나갔었는데 거기 한국인 현지 교민분들 같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계시는데 우리공화당하고 이제 공동대표인 성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이 이제 그 당원가입 원서나 이제 천만인 무죄석 방법 원서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배지도 이제 달아드리고 즉석에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왕래할 때 이제
미국 내에서 움직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로 빠지든 그 중간에서 만난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그냥 통행객이니까 그냥 가는데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또 언론이 숨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아름아름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이제 힘들게 투쟁을 해왔는데 이게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과가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 우리 공화당을 이제 싹을 밟아서 없애려는 세력도 굉장히 많아요. 또 한 가지 좀 느꼈던 게 이제 저번에 이제 지도부 연설하고 뭐 팟캐스트 최고위원회의 통해서도 밝혀졌는데 미국 워싱턴에 문재인 정부 로비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는 얘기 들으셨죠? 뭐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원화로 뭐 600억에서 800억 원 정도 된다. 이제 환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꾸준히 들려와요. 보면은 워싱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로비 자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는다. 뭐 그게 무슨 얼마 규모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거죠. 빨갱이들이라고 해서 결코 미국에 안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한민국 내에 제대로 된 우파 세력을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우리 공화당 같은 건강한 우파가 태어나면 무슨 이상한 집단처럼 만들려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미국 쪽 가면은 중요한 사람을 못 만나게 하거나 행사를 못 치르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비 자금이라는 게 단순히 뭐 높으신 분들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막 좌빨들이 우리 음해할 때 너네 일당 받고 집회 나오니 이런 식으로 음해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그 자금이 그런 밑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을 하는 좌익 빨갱이들한테까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 LA에 갔었더니 거기에 현지에 이제 LA 미주 애국동포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행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 격이신 이제 그 회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관계자분들이 인사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제가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좌빨 모임에 가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좌빨 모임에 가지 마십시오. 애국자라고 하시면서 좌빨 모임 가지 마십시오. 이 말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국 사회는 되게 좁아요. 요새는 좀 많이 이제 국제화되어서 뭐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많이 이제 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좀 소상히 많이 아시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민 사회가 수백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교포 사회가 좁아요. 뭐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규모가 크고 이제 오방국이니까 교포 사회가 훨씬 그래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큰 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뭐 교회, 그 다음에 뭐 한인 커뮤니티 이런 단위로 뭉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좌익들이 완전히 지역사회를 침투한 거예요. 교포 지역사회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좌익들은 또 본인의 특성에 의해서든 아니면 그 윗선에서의 지령 때문이든 특정한 단체에 침투해서 한 자리 하는 걸 완전히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웬만한 단체, 간부, 중간 보스, 심지어는 그 단체 대표격인 사람들이 애초에 좌익인 경우가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사회에서 살려면, 사람들한테 왕따당하지 않으려면, 또 아니면 장사하려면, 뭐 그런 식으로 좌빨 모임에 갈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뭐 서로 정치 얘기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는 좌경화되어 버리고 멀쩡한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뭐 무슨 오파인 게 죄인양 그렇게 쉬쉬하면서 사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좌빨 모임 가지 마세요란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미국 사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심지어 지금 여기 본토에 사는 우리마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거래처가 좌빨일 수도 있고 뭐 우리 회사가 하청업체인데 알고 보니 우리 거래처가 진성 뭐 빨갱이 회사일 수도 있고 그치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러면 무슨 결론이 이르냐면은 여러분께서 어떤 단체든 특히 우리 공화당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든 회사든 아니면 친목 모임이든 학원 모임이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우파들은 나서기 싫어해요. 뭐 그냥 알아서 흘러가는데 굳이 막 요란스럽게 권력투쟁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 마음을 10분 10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파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단체를 지켜야 되고 힘을 거머쥐어야 되고 절대 밀리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뭐 비단 좌빨뿐만이 아니에요. 뭐 중도층이든 뭐든 예외는 없어요. 본인이 속한 단체나 뭐 친목 단체나 뭐 아니면 부녀회 같은 곳에서 자리 같은 거 이제 뭐 부녀회장이든 부녀부회장이든 한 자리 하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같은 편을 많이 만들어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이제 와서 해라. 맞습니다. 예, 건너편에 좀 그런 사람이 있지만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와서는 완전히 역전이 된 게 그 좌익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느냐? 시장 경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장사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복지 정책 펴달라고 징징거리면서 보조금, 지원금을 있는 대로 다 뜯어먹고 그걸로 장사하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징징거리면서 자본주의의 단물은 다 뽑아먹었어요. 그게 지금의 저 변태적인 저 좌익 빨갱이들의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단체마다 중요한 자리 들어가서 걔네들은 맨날 만민이 평등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면서 토탈리타리아 혁명하자던 놈들이 높은 자리 엄청 좋아해서는 그거 거머쥐고서는 우파 국민들, 자기랑 정치 성향 안 맞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거를 다 탄압하고 억압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아이 더러운 걸 보기 싫어서 그냥 나 없어도 세상 굴러가니까 그냥 양보하고 그냥 단체 있으면 뭐 그냥 뭐 알아서 조용히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있고 심지어 뭐 좌익이 나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당선돼도 아이 뭐 그냥 좀만 참으면 되겠지 이러다가 걔네들하고 거래하지 못하고 걔네들 그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도 온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당장 거래처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정치적 성향을 동조하게 요구하는데 내가 거절할 힘이 없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말씀 하는 분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예전에 6.25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민군이 넘어와서는 총불이 겨누면서 뭐 당장 인공이 힘들지 않으면은 넌 이제 반동이다 이렇게 몇 사람 본보기로 때려 죽이니까 무서워서 말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갖춰야 된다. 뭐 우리 공화당 만들어진 이유도 별거 아니에요. 야 이러다가는 그 기존에 무슨 소위 보수 정당들이 있었지만은 이거 더 이상 이러다 안 되겠다. 우리가 자강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목소리도 못 내고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좀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 공화당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동지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이제 좀 투쟁이 좀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반성은 많이 해요. 싫으니까 안 보고, 그러니까 더러운 걸 보기 싫으니까 안 보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래서 피하고, 싫으면 그냥 안 만났어요. 그냥 피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뭐 심지어는 뭐 교회, 절, 성당 나가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한탄이잖아요. 우리 절 빨갱이 절 됐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해요. 뭐 우리 성당 가는데 신부님이 변했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집회장 나가서 듣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진짜 그 좌익 빨갱이들은 민중의 이름을 팔고 국민의 이름을 팔고 인민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네가 무슨 대다수 국민을 대표하는 양 설쳐냈지만 그게 결국에는 침묵하는 국민들의 이름을 멋대로 도용해서 자기가 파리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각자 자유의지로 문재인 미쳤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문재인은 토착 빨갱이고 좌파 독재 정권이고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명백히 잘못된 이유로 탄핵을 당했고 부당하고 무효라고 생각을 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산주의든 공산주의 추종자든 다시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였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이 조직도 의의가 있는 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단체에 내가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올곧은 사상을 가진 어떤 또 다른 우리 동지들을 대표해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보시면 동창회라든지 교우회라든지 가시는 여러분께서는 그 단체에 심지어 빨갱이가 있더라도 피하지 마세요. 저도 안 피하기로 했어요. 이번 12월부터 저도 지금 이것저것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퇴근하고 나서요. 솔직히 힘들고 분명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은 나가서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특히 이번에 이제 12월에 뭐가 있느냐 하면 송년회 많이 합니다. 2019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제 송년회 이제 12월 달 많이 하고, 2020년 1월에는 또 신년회를 엄청나게 해요. 이때 뭐 하느냐, 뭐 또 이것도 빌미로 또 엄청나게들 또 뭐 이제 자기네 얘기하겠죠. 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뭐 우리가 싫어하는 뭐 누구들, 뭐 무슨 보수 무슨 통합하니 어쩌니 이런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또 자기네끼리 친목을 하고 자기네끼리 세과시하고 안 봐도 뻔해요. 친구 만나러 가서도 이상한 소리 해요. 근데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무슨 뭐 단순히 뭐 나가서 무조건 멱살 잡고 싸우라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직에 당당하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조직에서 아군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팟캐스트 하는 장소에 모인 우리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지구 정반대편에서는 밤이고 새벽이고 밤을 새서만이 우리 집회를 다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실시간 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본 거는 이제 수천 명 규모였지만 보이지 않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지역사회에서, 전 세계 사회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분들이 왜 심지어 국적이 미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완전히 다른 나라 국적이 됐고, 그분들의 자녀분들도 그 나라 사람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신경을 쓰느냐.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재외동포하고 재외국민의 차이가 뭘까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베트남 여성이 뭐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외국 여성이 우리나라 국적을 얻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이 외국인 여성이 일본 오사카 가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이 여성은 재외동포일까요? 아니요. 재외국민도 아니고. 그러면 이 여성은 재외국민일까요? 예. 이 여성은 확실히 재외국민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재외동포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교육계에서 이제 교과서 만들 때 재외국민하고 재외동포 개념을 설정할 때 이제 계속해서 토론을 해요. 이 동포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혈연 공동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도 그거예요. 같은 동포지 않느냐. 뭐 이게 제가 민족주의자라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인 채로 그 나라로 가서 살았고,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적의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애정을 갖고 있어요. 뭐 그분들 자녀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살아가시든 간에 이 대한민국은 단순히 그분들의 출신지란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그 외국 사회에서 털을 잡고 살아갈 때 그 나라 토착 국민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미국 공항 통과할 때 일본인은 거의 프리패스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보낸다. 왜냐? 첫 가지예요. 잘 살고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니까.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그 두 가지 이유예요. 근데 그럼 문제는 그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우리 우방국가나 정상국가, 뭐 선진국, 후진국 이걸 떠나서 전 세계에 있는 뭐 200~300개 국가들 중에 정상국가에 대한민국 국민이 갔을 때 무슨 취급을 받겠냐는 거죠. 가서 공항에서 좋은 여행 되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좋은 취급을 받으면서 입국 심사를 받을지, 아니면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으면서 뭐 온갖 소리 다 듣고 기다리세요 2중 3중으로 더 검사를 하는 그런 취급을 당할지,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윤리나 무슨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한 문제예요. 그 나라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당장 미국에 북한인이 입국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인 취급 안 당할 거예요. 뭐 요즘에 무슨 테러 국가라고 지정된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적어도 이게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고 다른 나라에 폭탄을 던지고 뭐 인간을 납치하고 정치 수용소에 사람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굴리는 그런 비정상 국가들하고 같이 놀지 않으려면 우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탑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이제 12월에 25일에 박근혜 대통령 옥중수행 1000일이 됩니다. 1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 옥중수행 며칠이라고요? 1000일. 예. 24일에. 뭐 무슨 맞춘 것도 아니고 25일에 딱 1000일이에요. 24일에. 그래서 지금 50일가량 남았기 때문에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기주년 행사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당에서 뭐 현수막을 건다든지 홍보물 배포된다든지 이자문이 나온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퍼날라 주세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찌라시 나오나요? 10월 찌라시 27일부터 나와요? 11월 찌라시 2일로 나와요? 5박 7일의 일정으로 찌라시랑 조원진 광고 나오나요? 공동대표님을 위시하여 우리공화당 방미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수석 대변, 그러니까 조원진 공동대표님, 박태우 최고위원님, 그리고 유한진 수석 대변인, 국제 수석 대변인, 그렇게 세 분께서 이 국무부도 가시고, 미 국무부의 코리아 데스크도 만나시고, 또 주한 일본 대사님 관저에도 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홍보팀에서 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겪은 바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했었고 제가 집중했었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탄핵 국면 시작 때부터 그 더럽게 당한 인권 유린을 미국 상원의원 빌딩, 미국 상원들에게 그 팩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는 제 역할이 있다라고 보고, 수트랙, 그 작년 10월 3일, 10월 초에 방문했을 때처럼 대표님의 일행이 국무부와 다른 곳을 가시는 동안 저는 미국 상원을 공략했습니다. 미국 상원 빌딩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간 우리공화당 당원들 너무너무 많이 잘 다녀보셨죠? 신분증 제시하고 신분증 제시한 거에 참석하는 회의가 어떻게 리포트 됐는지에 따라서 출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 미국의 상원의원 빌딩은 검색 때만 통과하면 됩니다. 검색 때만.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저는 작년 10월 3일, 4일에 워싱턴 DC 방미 동안에 그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만나뵐 수 있었고, 콜로라도주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도 만나뵐 수 있었고,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의 플로리다주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의 안보 보좌관하고의 정식 미팅도 갖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미국 상원의원실의 위치까지 좀 많이 익숙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상원의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인권 유린 그 상황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핵심,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미 대선 후보에도 나섰던 거물들입니다. 테드 크루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로리다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콜로라도주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제가 만나 뵀었고 그 보좌관들을 알고 있는 그 사무실들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인권 유린에 대한 영문 브로셔를 저희가 만들어 갔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최지민 홍보팀장님과 제가, 그러니까 텍스트, 영문 텍스트는 제가 작성을 하고 또 너무 대통령님의 조명이 들어있는 그런 멋있는 사진들과 또 인권 유린, 우리 너무 끔찍한 사진들 너무 많이 알잖아요. 표창원이가 국회에 전시한 이상한 그림까지 해가지고 그런 걸로 영문 브로셔 만드느라고 한 2, 3일 고생을 서울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 상상을 폭로하고 보고하는 그 브로셔가 이 상원의원들한테 전달되도록 제가 다 일일이 그 방문에 가서 그 보좌관들하고 얘기하고 해가지고서는 우리 당에서 준비해간 작은 스몰 기프트들, 작은 열쇠고리, USB 카드 이런 것과 함께 의원님 너의 6월 세너트한테 꼭 전달하거라 해서 거기에 또 전달하는 그 명부가 있습니다. 제 이름도 적고 전달받은 사람의 이름도 적고 해서 반드시 상원의원한테 전달되도록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요번 방미 과정 중에 가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라고 외친 이래로 가장 보람스럽고 가장 제 가슴에 와 닿았었던 순간은 6.25 참전 유공자님들, 코리안 워, 6.25 참전 유공자님들, 미국인 참전 군인들, 한국인 참전 군인들, 말이 군인이지 지금 다 80대, 90대 할아버지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을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호텔 한 가운데 같은 룸에 앉아가지고 한 50여 분의 유공자님들과 함께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공동대표님의 제안으로 우리가 그분들께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큰 절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MC, 그 자리에 사회는 제가 영어랑 한국어로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제가 사회 정식 오피셜 스타트를 시작하기 전에 영어 메시지로 그분들한테 전한 말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한민국의 모든 축복,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은 코리안워의 참전, 6.25 전쟁에 참전하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용기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영문으로 그분들한테 메시지 전달했을 때 그분들이 너무나 뜨거운 진심의 박수를 쳐주셔서 저 역시 너무나 눈물나게 뭉클했습니다. 그때 또 제가 배운 부분은 저는 제가 이런 행사의 제목을 잡고 행사의 타이틀, 제목을 잡고 이런 부분에 되게 능숙한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바인데 제가 참전 용사라고 이제 신앙말을 하니까 대번에 한국인 참전 용사 할아버지께서 무슨 용사야 유공자한테 자기들은 공원을 세운 유공자인데 왜 용사라고 하냐고 보통 용사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혼을 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6.25 참전 유공자님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나 이제 얼마 못 살아요. 나의 마지막 사진이에요. 제발 좀 사진 꼭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3번, 4번 하시는 유공자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당에서 역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USA, 미국의 50개 주에 우리 공화당 지지 세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그러면 미국 당에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이 잔뜩 생기는 건가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미국 교민, 교포, 동포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당법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그렇기 때문에 이중국적자 오케이, 그러나 영주권자 오케이, 그러나 미국 US citizen no,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셔갖고 이중국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분들은 우리 공화당 당원도 되실 수 있고 당비도 내실 수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한 영주권자, 그냥 그린카드만 소유하신 분들은 우리 공화당 당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서울에 계신 우리 서울 시민들도 우리 공화당 당원 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듯이 그 미국 교민사회에 계신 분들 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을 돕고 싶고 이러한 우리 공화당 지지 네트워크, 그런 것의 구축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더 강화되고 미국 50개 주 전역에 우리 공화당 친구들이 우리 공화당 파티, 우리 공화당 프렌즈들이 쫙 퍼져서 미국 전역에서의 지지를 받는 우리 공화당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사인들, 구체적인 표지들은 백악관 집회에서, 그건 조금 이따 말할게요. 로스앤젤레스 집회는 7시간의 운전을 하고 9시간의 운전을 하면서 멀리서 오신 우리 공화당 지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네바다, 라스베가스에 은퇴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시애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오신 또 이미 시민단체를 구성하고 계신 여성 리더님들도 계셨고, 테네시주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아까 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남편이 미국인이어도 이 한국인의 피가 부르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끓어오르는 애정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우리 공화당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우리의 동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교민사회가 대한민국 서울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교민사회에도 자한당파와 우리 공화당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우리 공화당이 이기는 거 맞죠? 네. 그렇듯이 미국에서도 진짜들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저는 두 번의 집회, 백악관 앞에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대통령이 근무하는 백악관 앞에서의 집회 한 번,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태극기 광장에서의 집회 한 번, 그 두 번의 집회 중에서 먼저 백악관 앞에서의 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태우 최고위원님께서 영어 연설로 이 현재 시국에 대한 이슈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멋있게 서머라이즈를 쫙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영어로 할까 한국말로 할까, 영어로 할까 한국말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박태호 최고위원님께서 영어로 지소미아까지 말하는 거 듣고 한국말로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왜냐 제가 영어로 했을 때는 교포님들께서 생각보다 영어가 그렇게 많이 듣거나 말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30대, 40대 돼서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20년, 30년 살았다고 영어 유창하게 연설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타겟 오디언스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연설을 들을 우리 고국의 My Koreans, South Koreans,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유창한 한국어를 들으실 교민들을 위해서 내가 한국어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한국어 연설을 하면서 제가 눈물이 터져나온 거를 막고도 싶지 않았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가 되었고 72년 역사의 위대한 국가가 되었음에도 미국 대통령 근무하는 백악관 앞에서 김정은 레짐 체인지 외치는데 나는 여전히 분단조국의 국민, 여전히 내 조국은 두쪽난 나라,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해야 하는 우리는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백악관 집회 연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그 김정은 레짐 체인지라는 영어 구호에 대해서 미국인들,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이라는 표현 잘 안 하죠.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들, 그리고 또 그냥 미국인들, 뭐 백인, 흑인 뭐 이런 표현 인권하는 사람들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를 향해서 이 하이파이브를 해주시고 엄지척을 해주시고 악수하자고 그러고 이럴 때 정말 우리 공화당이 이 미국 땅 워싱턴 DC 세계 정치의 심장부에서 우리 공화당만이 할 수 있고 우리 공화당이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LA 집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당가를 수수수수수 눈 감고도 흥얼흥얼 막 다 외워서 부르잖아요. 로스앤젤레스, 미국 천조국, 미국 땅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자격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 당가를 외워서 막막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힘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숙소하고 제 숙소는 달랐어요. 대표님들과 박미단 숙소가 이렇게 있었고 저는 좀 돈을 아껴보겠다라는 그런 영리한 생각으로 숙소를 다른 곳에 더 싸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잘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숙소를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하루 일정을 끝내고 나면은 밤마다의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미단 선생님들은 또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서 미팅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우셨을 텐데, 저와 마찬가지로 대표님하고 이제 호텔 로비도 천장도 높고 큽니다. 아주 로비에 소파에 다 앉아가지고서 오늘이 어떻고 저렇고 오늘 뭐가 좋았고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미팅을 하면서 또 같이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전우회가 더 두터워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밤 미팅, 사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저는 저의 그 미국 방문에 대한 얘기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최지민 팀장님이 마무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화당은 우리 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지금 this moment, 이 순간을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것을 미국의 테네시 내슈빌에서, 미국의 워싱턴 시애틀에서, 미국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저는 우리 공화당에 있으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화도 받아봤습니다. 저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데 영문 자료 좀 보내주시라는 그런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에서까지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교민들, 대한민국 동포들, 그리고 세계인들, 국제사회의 모든 분들께서 이 우리 공화당이 잘해야 될 텐데, 홍문정 공동대표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공화당이 과연 승리할까?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낼까? 인권유린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낼까?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를 응원하고 박수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라고,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멋있게 마지막 한마디, 마무리 한마디 하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지금 머릿속이 바쁜데, 그렇습니다. 통합이 정의이고 분열은 불의이다 라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목 같은 말에 대해서 저는 답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오늘 깊이 새겨졌어요. 왜냐? 그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적시타 논평을 날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버리고 통합하는 자들의 통합은 불의한 자들의 야합이다.
올해의 성이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20번 넘는 언론들이 다 받아서 SBS, 조선일보 뭐 다 온갖 분들 다 났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라는 자가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은 정의이고 분열은 불의입니다. 그 기사가 또 나면서 기사에는 어제 우리공화당이 불의한 자의 야합이라고 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과 같다. 그런 또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진 말을 황교안이 덥석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대체 불의한 자가 누구며 대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저질러서 이 우파 국민들을 분열시킨 자들은 누구이냐? 바로 황교안. 그도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한국당 62명 탄핵 5점. 그들을 제거해내는 진짜 정의만이 정의이다. 이 말로서 마치겠습니다. 너네 국회의원 꼭 만들어. 너네 국회의원 꼭 만드시고. 최지민도 최고. 앞에서 너무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미국에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에피소드랑 제가 그냥 감동받았던 것들 위주로 저는 나누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감동받은 거는 미국이라는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동지들이 미국에 정말 있다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었고요. 무엇보다 우리 당이 옳은 길 진실과 정의, 또 어제 제가 노평 황교안 대표의 통합 관련해서 노평을 나중에 제가 감동받은 게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문제다라고 저희가 냈을 때 그게 정말 옳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우리 당의 길이. 근데 오히려 미국에서 정말 우리 공화당 너희들이 가는 길이 옳고 너희가 탄핵이 부당했고 그게 정말 자유민주 체제의 탄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외침이 옳다고 너무 많이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 가장 감동이 됐어요. 오히려 우리의 얘기를 너무 시차 상관없이 자주 들으실 수 있고 또 광화문에만 오면 저희를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슨 분열주의자처럼 공격하시는데 오히려 미국에 계신 고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에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힘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희가 이제 가자마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제가 당직자로 갔지만 또 이런 걸 준비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준비하셨는데 그 첫날 한국기념경쟁관을 가서 우리가 그 고마움을 표현한 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에는 정말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미군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 나라 존재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미국을 가서 한 일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고 북한 주민 해방에서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보수 우파 정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님의 정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신, 또 지금 옥중에 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신을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정당이 우리구나를 그날 저는 굉장히 더욱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니까 관광 오신 외국인, 그러니까 공원을 다니시는 외국인 분들이 우리가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원 수석 대변인이, 유한진 수석 대변인이 또 그런 분들이 우리가 뭘 하고 정말 당신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생명과 자유를 얻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분 참조 문선이 마침 보셨던 거예요. 미국이.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와서 너무 고맙다. 그분의 백인 가족분들도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저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심, 이런 게 동맹의 가치다. 이렇게 동맹을 기억할 때 얻을 수 있는 감동이었다를 정말 많이 느꼈고요. 또 어떤 되게 백인 젊은 여자분들이 저희를 되게 막 굉장히 재미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흥미롭게 우리가 뭘 하는지 또 그분들한테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 미국인들의 정말 그 헌신에 너무 감사하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우리를.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백인 여성분들이랑 사진을 같이 찍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연히 공원에 왔다가 저희를 만나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감동하신 이제 미국인 분들 보면서 아 뭔가 한미동맹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신뢰와 진심 가운데서 싹트는 것이 맞고 또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여러 국적을 가진 다양한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기자분들이 저희 고원주 공동대표님과 박태철 의원님, 서석호 변호사님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냥 플로우에서 이제 인재영선 대변인이나 이현선 대변인 여러분들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시는 거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기자들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하는 걸 한국 기자 너무 안 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최고의 기자로서의 그 명예나 자존심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생각하는 국제 질서와 한반도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걸 되게 지지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여러 차례 박수가 이제 굉장히 갈채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홍콩시 지지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다음 우리가 김정은 레진 체인스라든지 중국 공산당의 명확한 반대 입장 했을 때 되게 굉장히 박수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마 저희 정당에 강하게 얘기하는 정당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날 일본 기자들이 좀 오셨었는데 일본 기자들이 되게 엄청 공책을 딱 피더니 거의 모범생처럼 받아 적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 기자분들이.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우리 공화당은 정말 한일 협정에 대해서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히고 또 우리가 이런 단일의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그런 짐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표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너무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듣는지 계속 관찰을 했거든요. 일본 기자분들이 너무 막 공부하듯이 막 쓰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진지한 눈빛으로 듣는 거를 보고 여러 가지 한미일 그런 우리 그냥 대표님 얘기하시던 늘 한미일 삼각연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고 끝내는 그 일본 아마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기자 중 한 명 끝까지 남아가지고 대표님 인터뷰를 하고 돌아간 것도 굉장히 뭐랄까 인상적이었던 일이었고 우리 공화당만이 진짜 한미 동맹과 한미 삼각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다음 세대에게 진짜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누려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거를 자부심을 이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그걸 저희가 잠깐 마지막 날에 백악관에 잠깐 들렸다가 왔었었는데 거기서 정말 처음 보는 한국 교포분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신다고 하시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공화당 전 세계에 한복판에서 워싱턴 백악관 앞 한복판에서 우리 공화당 지지하시는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도 되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는 진짜 엄청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인기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은 인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봉사 시간 있었는데 저도 그 미국인 그러니까 실제로 6.25에 참전하신 분들을 그렇게 가깝게 만난 거는 되게 처음인데 그분들이 그런 진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가지고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 자리에 직접 시간을 내셔서 와주셨다는 게 되게 감사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준비하셨던 분의 말이 또 저희가 우리 공화당의 자부심을 느끼게 했는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진짜로 감사를 표하면서 저희가 뭐 2시간 동안 그분들과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한국인, 미국인 선전 유공자 용사님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정치인은 유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당도 유일했고. 그럼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정말 우리 당이 진심으로 한미동맹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당이라는 거를 제가 그날 선전연사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 앞으로도 정말 우리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구나. 또 마침 11월 11일이 이제 유엔 선전연사 전몰일인데, 저희가 그때도 이제 월요일인데 그런 분들의 희생을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도 열심히 우리처럼 우리가 만난 저희 이제 애국 동지님들, LA의 당세들,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그곳의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계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분들은 새벽 2시, 3시인데 유튜버를 켜고 저희가 집회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정말 하루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밤을 새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LA가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인데 노길남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LA,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만났다 LA 미국 외국 동포 연합회에서 가서 집회를 하신대요. 우리처럼.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미국에서 열심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교포분들을, 그분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것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이 공산주의를 종식시킬 때까지 우리가 선두에 서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그 해외에서 일어나는 그런 저희와 함께 생각을 가지신 그런 분들의 그런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